1학년, 2학년도 줄을 한번 서보세요. 자, 6학년. 선거에서 내가 일곱 번 선거를 해서 4번을 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항상 겨루기이지만 반드시 항상 이기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진 사람도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한 번 겨루기에서 진 사람도 다음 겨루기에서 또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기는 사람도 다음 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겸손하고 또 친구를 격려할 줄 알고, 오늘 진 사람은 다음 또 이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긴 친구들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또 이기고, 또 꼭 달리기에서 못 이기면 공놀이에서 이기고, 공놀이에서 못 이기면 또 착한 사람 겨루기에서 또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첫 번째로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켜서 오늘 열심히 겨루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 네, 5월 23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동회 축사인데요. 퇴임 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본인이 졸업했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자,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요체가 담긴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방송 그래서 시작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입니다. 2009년 5월 23일의 충격,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 또한 그날이 선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서거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는데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집 방송을 꾸려봤는데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말가글을 중심으로 노무현의 정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좀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신데요. 대통령의 연설비서관, 고스트라이터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글쓰기 10주년 기념 스페셜 이 책입니다. 예, 에디션을 펴내기도 한 강훈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마음이 차분해져가지고 시작을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가 경고 내렸습니다. 이게 또 영상이 주는 또 이게 울림이 있네요. 네. 그래서 좀 밝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반갑습니다. 예, 이거 또 여기 우리 시사인 애청자들이 저 사람 또 나왔냐고 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 더 자주 나오셔야 합니다. 네. 저도 이게 참 다시 봐도 그립네요. 이 대창 초등학교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학년 때 학생 회장 선거에 본인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교생이 한 500몇 명 됐는데 300 몇 표를 얻으셔서 학생 회장이 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자랑을 하시던데 그때 학생 회장 유세문에 자기를 돌콩이라고 소개를 하고 돌콩. 유세훈이 그때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 당연히 선거 유세를 했겠죠. 예. 출마 선언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초등학교 6학년에 출마 선언문. 그때도 좀 단단하고 작으셨나 봐. 그래서 단단한 콩에서 돌콩, 내가 돌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해서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로 학생 회장이 됐죠. 네.
우리 또 나오신 분 계시니까 예, 소개를 좀 소개 드리고 한번 이 영상에 대해 제가 아무래도 이 영상 보고 좀 시작을 예. 살짝 울컥하다 보니까 풀어주시려고 강 작가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제 생각에 현재 정치인 성대모사에서는 이분이 국내 최고봉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과찬입니다.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최고봉 맞습니다. 저도 팬입니다. 저희 둘이 팬입니다. 네. 얼굴이 빨개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네. 진짜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 네, 예, 네. 잘 시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처음 인사하시는 네. 거니까요. 원샷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시사인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가증스러운 제작진들이 저를 찾지 않아서 가증?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주 네. 찾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에 영상 혹시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상을 이제 얼마 전에 좀 계기가 있어서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저 부분, 저 연설 외에도 초등학생 애들한테 비만은 위험하다. 애들아. 옛날에는 식습관이 굉장히 솔직한 예, 예. 식습관이 조금 먹을 게 좀 없어서 비만이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먹고 풍요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배가 나왔다. 얘들아 배 좀 줄여라 하고 당부하는 내용도 있어요.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괜히 제가 찔려서 예, 핸드폰 단말기를 내려놓고 제 배를 봤던. 네. 근데 대통령의 사실은 일침. 예, 그런 것도 사실 느꼈고 그만큼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려는 소통의 좀 뭐랄까요 핵심을 꿰뚫고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저 연설도 보면 그 정말 초등학생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네. 그분은 사진 찍을 때도 이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키를 맞춰서 찍으시는데 정말 쉽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안에 정말 민주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늘상 이제 하셨던 말씀이 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냐. 패자부활의 기회가 있다. 재기의 기회가 있다. 한번 저도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긴 사람도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또 다음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진 사람을 포용하고 또 진 사람은 졌다고 그래서 다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니까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서 이긴 사람의 축하를 보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내용 중에 그 뭐 달리기를 못하면 다른 걸로.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기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졌더라도 더 다음에 이길 수 있지 않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그야말로 정말 민주주의의 그 심오한 얘기를 담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명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 처음 보게 된 이제 연설인데요. 네. 정말 톤앤 매너가 딱 맞으면서도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사실 어른들한테도 충분히 가닿는 이야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말씀처럼 사실 오늘날 이게 2008년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게 지금 정치 현실이 저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겼다고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그렇죠. 하거나 그리고 혹은 뭐 보복을 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대통령의 말의 울림이라고 하는 게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보면서 오늘날의 정치도 한번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치인으로서 지금은 자리매김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정파 소속이긴 하지만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니 제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우리 부인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 외우고 그래서 오늘 그 추도식에도 제가 그 화환을 보냈습니다마는 정말 그 축구로 얘기하면요 그 메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불굴의 노력을 해가지고 성취가 있는 나 참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웃어? 내가 진지한 얘기하는. 아니 근데 이거 떼고 해도 얼굴이 표정도 똑같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축구로 지금 메시 아니겠습니까? 메시. 그래가지고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냥 골을 넣는. 얼굴 보고 있네 이거. 예, 저희가 오늘 다양한 정치인들을 모시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각과 쌍값에 불렀습니다. 잘 들어오시네. 네, 귀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정치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네. 기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메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목소리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의 장점이 내용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네네. 진짜 뛰어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대통령이 이제 존경한다라고 하는 건 이 맥락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두 분이 보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우선 그리고 뭐 노간지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소탈하고 솔직하고 아, 그런 어떤 면모, 서민적인 면모 이런 게 이제 하나 있을 거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그분의 생각이죠. 그분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모든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으로서 자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는 세상을 꿈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실 당시에는 얻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때 근데 그분이- 노무현 탓이다 이런 말도 네, 있었잖아요. 늘상 하시던 말씀이 국민을 믿고 멀리 보고 나는 역사를 보면서 또박또박 걸어갈 것이다.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다. 늘 그러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그렇게 지금 믿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근데 여기서 나는 왜 예.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냐. 한마디로 그분에게서 어떤 희망을 보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봉하마을이라는 그 깡촌에서 태어나셔서 결국은 이제 입지전적으로 정말 대통령이 된. 그러면 누구나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예. 이제 첫 번째 희망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입신양명하신 분들이 결국은 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강자에 붙어서 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리에 가서 충분히 변호사가 돼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인권 노동자 변호사의 삶을 편으로 또 다시 가는 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을 위해서 살고 어찌 보면 대의를 쫓으면서 살아도 저렇게 잘 될 수 있구나.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게 그 포인트시군요. 그 희망을 갖는 롤 거죠. 모델이 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그 또 하나- 진영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또 하나 보면서 희망이 있는 예. 게 그 공터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터연설. 공터연설. 예. 부산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예. 대통령 되기 한 2년 전인데 불과 2년 전인데 유세를 하는데 공터에 아무도 없어요. 듣는 사람이. 모두에게 외면받던 시절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2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떨어졌던 낙선한 정치인에 불과했던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지지율 2%. 네. 2%고 여당 후보가 됐는데도 한때 10몇 %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런 위기를 맞았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반전시켜서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을 본 거죠. 저런 위기도 맞았을 때 꿋꿋하게 그거를 견뎌내면 저런 어떤 전화위복에 저런 게 가능하구나. 네.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활동을 하시거나 또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제가 94년생이기 때문에 많이 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점차 이제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소통을 민주주의의 좀 근간으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같이 뭔가 토론을 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하나의 원칙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있었고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도 본인의 원칙이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 단순히 언더독이라기보다는 합의를 맞춰가는 언더독이면서 예, 좀 성장형 성장캐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성장캐 키우는 재미가 있죠. 시사인 유튜브. 정말 맞습니다. 그야말로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 대화 타협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토론을 네. 통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가고 본인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또 성장을 해요. 그게 진짜 매력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막 그런 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단순히 노무현 정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불리한 형국에서도 원칙을 지켜서 선거 이기는 거 그거 단순한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이제 반목을 하고 있는데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터놓고 하는 그 그리운 거죠. 자체만으로도 그게 노무현 정신의 어떤 일부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언더독이던 시절에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모두의 외면 혹은 이제 말을 하더라도 집중받지 못했던 때에 그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던 때에 노무현이라고 한 정치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던 때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자기가 왜 정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강훈국 작가님도 꼽아주신 노무현의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연설 듣고 와서 좀 다시 이야기 나눠볼까요?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돼.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저도 이 연설 소위 말한 600년 연설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들으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이게 아마 뭐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취임 전에 그 직접 대통령께서 쓰신 노무현이 만난 링컨 이 출판 기념회 연설인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담은 이제 내용이죠. 제가 이제 모시기 전에 했던 연설인데 제가 5년 동안 연설문 죽으라고 썼지만 이 연설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직접 쓰신 연설인데. 직접 썼다. 5년 동안 한 480여 편의 연설을 썼는데 이 연설을 능가하는 연설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연설은 일단은 본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1946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일제 강점기를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버님이 어떤 그 송사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어떤 친일하시는 그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약한 사람을 변호하고 하다가 엄청 핍박을 받고 그 모습을 지켜본 노무현 대통령의 모친께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그 얘기를 듣고 자란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걸 담아뒀다가 이 얘기는 일종의 이제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고 이런 후손들은 정말 3대가 헐벗고
이게 못 살 교육도 제대로 못 네, 받고 네. 오히려 이제 친일하거나 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을 매국했던 사람들은 그 뭐 떵떵거리면서 그 뒤로도 잘 살고 이게 결국 그 기회주의에서 이제 비롯됐다는 거죠. 힘센 쪽에 붙어서 그 이후에 이제 독재 반독재 시절에도 독재 편에 빌붙어서 그리고 본인은 유신헌법으로 그 사법고시에 된 걸 평생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붙은 거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으로 시험을 봐야 되면 나는 그 단호하게 시험을 안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첫 번 국회 대통령 되시고 나서 가장 처음에 갔던 3월 국회에 가서 이 얘기부터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나 유신헌법으로 된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래서 그 얘기까지 굳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게요. 예. 이제 대통령 되신 지 얼마 안 되신데 네네. 근데 이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 선거 대선을 앞두고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제 당연히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상으로. 네. 근데 이 반 학생들을 선동해 가지고 네. 이거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부당한 거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안 쓰게 선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엄청 두드려 맞고 그랬거든요. 자질이 근데 어릴 때부터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왜 해야 되느냐 아마 왜 하고 싶으냐 대통령을 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한마디로만 대답해 달라 그랬으면은 기회주의 청산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취임사에 그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를 청산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한 사람이 대우받는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 그게 사실은 취임사의 핵심 문구입니다. 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3.1절 기념사가 있었어요. 이제 취임을 하시고 네, 나서 2월에 하고.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네 초안 받네. 딱 한 문장만 넣어주게. 그러면서 정의가 승리하고 기회주의가 패배하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요 한 문장만 넣어주게. 그래서 취임사 때 그 문장을 이제 그 비슷한 문구를 처음 봤는데 그 말을 또 3.1절에 넣으라고 하시길래 아 이게 정말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그 하려고 하신 이유구나 그 생각을 했죠. 네. 굉장히 사실 격정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또 이게 뭐 이렇게 경로나 분노와는 좀 다른 느낌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요새 정치인들 특히 이제 경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분노와 경로가 좀 다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과거 다른 방송에서 하신 것도 봤는데 뭐가 다릅니까? 일단 경로라고 하면 이제 격한 분노니까 그걸 화로 대치를 하죠. 화, 승질. 그러니까 성질. 분노와 화는 다르다. 예. 분노와 화는 다르다. 예. 여기서 이제 분노는 이제 공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공분이요. 공분. 예. 그 유시민 작가가 항소 이유서에 그 뭐에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뭐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슬픔도 노염도 없는 사람은 조국을 거죠.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어디 인용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그게 유시민 작가 말은 아닌데 어느 작가의 말인데. 팩트체크 꼼꼼하게 하십니다. 인용을 했다. 근데 그 유시민 작가의 말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여러분 정정하십시오. 근데 그런 분노, 그 예. 노여움 방금 얘기한 그 노여움은 분노죠. 분노인데 공적인 것에 대한. 공적인 것이냐 대상이 사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냐 이로운 것이냐. 예. 의로운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분노고 예. 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이롭지가 못해서 나한테 이롭지 않아서 내가 손해봐서 화를 내는 건 그냥 뭐 승질 내는 거죠. 네. 그 뭐한 사람이 뭐 한다고 하는 그 적반하장식의 화죠. 예. 그리고 분노는 사실은 특정 그 화는 이런 겁니다. 화가 언제 나세요? 김은지 우리 기자님은 화가 언제 나십니까? 이런 때 화가 나요. 내가 뜻대로 뭐가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뭐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고
생각될 때 화가 나요. 아니 그 책임이 나한테 있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반성하고 성찰하고 개선할 일이지 그게 왜 화날 일입니까? 근데 화가 난다는 것은 이 결과가 내 잘못이 아니야. 남 탓이야. 누구 잘못이야. 예. 누구 책임이야. 그 사람을 불러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낼 때는 아니 거의 잠깐만 그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어? 아 듣자 하니까 그거 너무하는구만 그거. 누구야 그게 그거? 아참 이 사람 이거. 이렇게 또 화내시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이거. 이거 오늘 고성이라고 하는 거죠? 경로라고 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경로. 그러니까 이제 폭언이 나오고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화를 내는 겁니다. 네. 공분을 하는 사람은 특정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예. 화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면은 저도 이제 일을 해봤지만은 대통령의 화는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입을 닫게 만듭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시면은 다들 이제 입을 닫고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경로를 하시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대화하고 토론한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타당하면 바로 승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복 정도가 아니고 네. 그런 걸 알려준 거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고마워해요. 알려줘서 하는군요. 고맙다고. 예.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분을 향해서는 자기 주장을 하고 그걸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분명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즐기세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세요. 힘의 우위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장관이건 수석이건 처음에 이렇게 붙으면은 대통령이 이기죠. 네. 그렇죠. 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한번 이긴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갖고 들어오면 아니면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오면 두 번째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아니 그냥 그분 얼굴만 보고 그것 때문에 또 오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대통령도 고집이 되게 세신 분인데 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또 오겠냐.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지. 두 번째까지 안 들어주면 그들이 앞으로는 나한테 말을 하겠냐. 말해도 소용없는데. 어차피 안 들어줄 건데 내가 괜히 대통령 찍힐 걸 각오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누가 말을 하겠냐. 아무도 말을 안 하면 결국은 내 손해지 않냐. 그럼 대통령이란 자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들 입을 막으면 아니 내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자기는 두 번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제 그걸 다 하니까 네. 한 번 진원을 들여서 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외교안보 수석이 까이고 내려왔어. 그러면 이제 외교 장관 들어오십시오. 이걸로 지금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 안 됩니다. 올라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럼 외교 장관이 저는 이제 주로 연설문과 관련해서 이제 그걸 겪었거든요. 네. 연설문에 이제 미국 가서 순방 연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해야 돼. 그러면 이제 왜 안 되냐 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제 외교 장관이 들어와서 하면 대통령이 바로 전화하십니다. 그 외교 장관 가실 텐데 그 장관님 얘기대로 고쳐주세요. 아예 듣지도 않고 아예 그것 때문에 들으셨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왜 문제인지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이 꼭 어딘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디로 생각도 갑니까? 드네요. 결국은 본인 손해예요. 네, 우리의 손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해죠. 사람들이 다 주눅 들어 있으면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경로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심지어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수사상의 문제로까지 번져서 특검법이 통과되냐 마냐로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형사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 작동 원리라든지 정부 작동 원리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좀 지적해 주셔가지고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아니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지금?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왜 자꾸 화를 내십니까? 이건 강원구 경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도 그 제보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털어요? 캐비넷 있어요? 캐비닛? 그 여보 그 새로 산 거 있나 그거? 부르면 나오질 않네. 네. 네. 진짜 이게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아니 순발력까지 있어요. 네, 진짜 뭐 이 연설을 다른 정치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제가 좀 이상민 크리에이터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없는 노무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이 더 노력해서 노무현 정신을 확실히 지키는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하는 것 중에 이재명 대표 이게 가장 나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이건 거의 싱크로율 100%. 예, 저희 방송 왔다 갔던 박지훈 변호사 말에 따르면 예. 본인이 홍준표 이제 시장 성대모사를 꽤 잘하는 편인데 네. 하지만 최고봉은 이상민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말하고 가신 바가 홍준표 있습니다. 진짜.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좋다라고 이제 좋은 분이었죠. 내하고는 티격태격 많이 하셔도 여당과 야당으로 사이가 좋았어요. 네, 그래 봅니다. 야. 갑자기 내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마디 하겠어요. 우리 당을 지옥까지 몰고 간 그 알라를 가지고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알을 갖다가 또 한 번 옹의를 하려고 하다니 내 참 이런 수준이라면은 이제 당을 해체하는 게 낫다. 내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탈당은 아닌 거죠. 탈당한다고 말한 적이 없죠. 어떻게 저자가 이렇게 야비하고 째째하게 그래 봅니다. 네, 홍준표 시장. 와, 박지훈 네. 변호사가 인정할 만하시네요. 야, 진짜 잘하십니다. 야. 진짜 대단하세요. 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비슷하시던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그립습니다. 뭐 그나저나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썼어요. 책도 두꺼워가지고 뭐 안 보셔도 사줘도 좋습니다. 왜냐면 라면 받침 좋잖아요. 뭐 책 내용 얼마나 좋은데요. 그 최종원 교수와 같이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 제작진 어떠십니까? 제작진 책 안 살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 정말 비슷하시네요. 네. 예, 깨알같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아니, 있습니다. 네. 예, 예, 내일 최종근 교수가 나옵니다. 저희 그렇습니까? 방송에. 예. 예, 정말 놀라운 센스를 발휘해주고 계시는데.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대통령의 사과라는 차원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사과했던 연설문을 제가 작가님 책에서 보면서 다시금 전문을 찾아봤는데 지금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더욱더 좀 눈에 띈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던데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화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번번이 하는 사과, 말로 끝나는 사과. 그 뒤에는 다시 달라지지 않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은 받아치기에도 지치고 짜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문단이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상민 크리에이터님한테 부탁드렸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예, 노무현 대통령의 성대모사도 혹시 제가 가능하신가요? 사실은 예.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성대모사를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왜 업데이트하게 됐냐면 이제 그 더 그래요? 뷰티풀이라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 맞아요. 탁현민 씨 비서관. 예, 예. 했는데 거기서 부탁이 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보컬 모델링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좀 이제 그분의 성정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캐릭터를 했는데 좀 읽어볼까요? 한번? 예. 네네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번번이 하는 사과, 말로 끝나는 사과, 그 뒤에는 다시 잘라지지 않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은 사과받기에도 지치고 짜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는데요? 비슷합니까? 네. 아니 거의
같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까 거보다는 안 좋네. 아 그래. 근데 저 너무 연설 압도적이어서 앞에 것들이. 예. 아니 네. 또 너무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을 다들 잘 알아서. 아, 또 네. 5년이나 같이 일하셨으니까. 근데 저 예. 연설은 저도 이제 초안을 써서 이제 그때 민정수석 문재인 수석이셨나 그때 같이 올라갔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뭐고 그러셔서 아 이게 모두 말씀 초안입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어떻게 하노?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직접 그냥 쓰신 연설인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 사과는 안 하려고 하셨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진짜 사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비서관이 뭐 돈 좀 받은 것 같고도 거의 대통령 직을 내놓을 그 수위에서 사과를 하실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분이 염치를 아시는 분이에요. 되게 아이고. 부끄러움을 아시는 염치를 분이에요. 안다. 참. 예. 뭐 조금만 뭘 해도 되게 부끄러워요. 네네. 중요한 수줍어요. 키워드죠. 정말 부끄러워. 예. 원래 인간은 다 그런 거죠. 예. 다 양심이 있는 거고. 더욱더 요즘 중요해지는 키워드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두 가지 사과는 끝내 안 해요. 3번은 하나 사과는 뭐냐면 사과하라니까 하는 사과. 사과하면은 봐주겠다는 사과.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과. 그 탄핵 때 끝내 안 하셨어요. 그런 사과는 않겠다. 이게 굴복하라는 거 아니냐. 잘못한 걸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 진심에서 하는 사과가 사과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은 불복하면 봐줄게. 탄핵 안 할게. 근데 그 사과 안에서 결국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사과가 바로 이 대선 자금 사과입니다. 늘 사과하고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과. 그 하나만한 사과. 어떤 그 사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과. 그런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분 여기에서 이제 정치자금도 보세요. 나중에 이게 사과로 말로 끝낸 게 아니고 실제로 탈탈 털고 수사가 예. 다 책임을 지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결국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사과를 하고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후 조치까지 했을 때 그 사과는 완성이 되는 거죠. 후행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보세요. 된다. 아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자제분이 다 현직 때 형무소에 갔습니다. 그렇죠. 아들 비리로. 예. 그때 두 분 다 사과를 했습니다. 좀 YS 사과 정말 애비의 입장에서 절절하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사과가 먹혔던 것은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은 두 분 다 아들을 자식을 깜빵에 보냈어요. 현직 대통령 검찰 시절에 수사를 받게 한 것이죠. 다 받게 하고 예. 그런 사과가 진짜 사과죠. 그런데 역시 이제 저 대선 자금 문제에 관해서도 그 철저하게 수사 다 받았잖아요. 네. 대통령 현직이 있으면서. 예. 메시지 말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어지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메시지를 완성시켜주는 그렇죠. 그게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없으면 아니 말로만 하는 사과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잘 안 하는 요즘 시점이다 보니까. 아니 뭐 지금 대통령도 뭐 예. 사과를 하긴 하셨잖아요. 거기에 근데? 대한 좀 논쟁도 있는 중입니다. 사실 뭐라고 이제 그렇게 사과하셨죠? 지난 이제 취임 2주년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 하셨던 제가 그 말씀인데 사과를 하는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ing 그 영어로 동사 플러스 ing 잉글리시로 하면은 그 어그레시브하게 다 메모하세요. 그거. 참 이거. 네. 사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그렇게 워딩을 얘기했죠. 좀 정확하게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넣어놨는데요. 네. 첫 사과와 관련돼 있어서 해석이 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취임 2주년에 네. 여기 있네요. 내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그 부분인데요. 내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네.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사과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문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누가 지금 이건 사과를 드리고 있다. 누가 사과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사과는 이렇게 가장 나쁜 사과가 이렇게 모호한 사과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사과. 이거는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 이거는
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면은 뭐에 대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유감스럽다, 볼라치 없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보시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과예요. 예. 그냥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과의 내용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 사과인데. 그리고 실제로 KBS 대담에서 사과 메시지가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런 한 바가 단어를 있죠. 처음 아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이건 영 아니었어요. 사과는 이렇게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사과의 완성, 사과를 받는 사람이 사과로 생각해야 사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이분 보면은 지금 잘못에 대해서 인정도 않고 또 자기가 이게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는 수사 무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있죠. 인정도 안 하니까 뭐 책임도 안 지겠죠. 그러면 이건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국민도 용서하고 싶어요. 아 이거 그냥 용서하고 정리하고 싶어.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하고 싶은데 그럼 빌미를 안 주잖아요. 계속 예.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그게 한번 국민들께 머리 한번 숙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정말 답답한 심정이 제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아니, 공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경론지 공분이 헷갈렸습니다. 공분입니다. 예. 네. 아니 사과를 하면 사실은요 노무현도 이런 얘기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이 세진다. 그래서 그분은 투명한 분이에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묻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걸 감추고 묻으면서 더 막 뭐를 유발을 하고 그럼 나중에 이거 터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걸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해서 이게 잠재워지고 그 위험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분의 사과는 더 위험을 키우는 사과예요. 원래 사과는 그걸 정리하고 끝내는 사과가 돼야 돼요. 이게 정반대로 지금 역행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저는 이 사과 메시지를 보면서 심지어 대선 때 논란이 있었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이제 개와 사과 사진을 같이 올렸던 인도 사과예요. 라고 올렸던. 그 메시지까지 사실 생각나서 이게 정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이분이 그 체질적으로 저는 사과를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만 20몇 년을 하셨잖아요. 검사란 자리는 사과를 절대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질책하고 책임을 묻고 잡아놓고 죄를 밝히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그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를 않잖아요. 남 탓을 하고 화를 내고 누군가를 표적을 두고 계속 그러는 거. 그 연장선상에서 사과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대통령의 말하기 현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기의 문제점 9가지를 짚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아 절묘하게 또 붙이시고. 그럼요. 연이어 봐야지 시너지가 기가 막힙니다. 나거든요.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끝으로 이 연설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연설 중에서는 사실 백미로 꼽는 사람들이 많은 연설이거든요. 좀 보고 오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 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 쓰실 때는 좀 어떤 고민이 그 당시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가님. 이건 그 대통령께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직접 그냥 쓰신 겁니다. 아, 직접 이것도. 네, 직접 아이고, 예. 이것도는 아니고 몇 개 아니에요. 아니 아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 꼭 오늘 지금 한 게 다 직접 하신 것만 노무현이 지금. 만난 링컨도. 아니 직접 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희한하게. 그게요, 희한하게.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아세요. 아. 희한하게 내가 쓴 것은 관심이 없어요. 울림이 없어. 울림이. 전혀 몰라. 지나친 겸양이십니다. 아니 정말 모르고 네. 그 몇 가지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연설만 기억해요. 이 연설도 어느 날 전화를 주셔서 그 지금 메일 하나 보낼 테니까 좀 한번 봐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열어보니까 바로 이 연설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방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바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뭐라도 한마디는 좀 보태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직전에 역사는 우리 편일 것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읽을 때 빼고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드셨군요. 대통령께서. 저는 이 연설 하여튼 그냥 저는 여기에 뭐 한 줄도 일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연설은 진짜 명문입니다. 명문이고 제가 요 연설을 보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대통령님 말씀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이전까지는 좀 짜증도 나고 그랬거든요. 상사가 그렇죠. 한 칼을 딱 보고 나서 이 연설문을 보고 나서는 아 이분이 혼낼만하다. 그럴 자격이 있다. 실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나를 그동안 데리고 쓰는 게 답답했겠는가. 그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명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말부터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인가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울림이. 그러니까 사실 두 마리 토끼 잡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두 마리 토끼를 예. 어느 한쪽에 이제 치우치게 되죠. 이성이냐 감성이냐. 그런데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막 뭐가 이게 올라오는. 근데 어느 대목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일본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조목조목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새로운 사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다. 이게 진짜 아프게 때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옛날에 무슨 통석의 염이라고 뭐 사과했다가 그 뒤로 다시 또 뭐 신사참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심지어 무슨 식민 통치가 뭐 정당했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건 사과한 게 아니죠. 후행 조치가 따라야 된다. 그렇죠. 앞서의 같은 말씀의 맥락이신 것 같은데 특히나 대통령의 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3.1절 담화와 8.15 이제 담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지점에서 글쓰기는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도 있는 지점인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최근은 아니고 지금 대통령. 예. 현 대통령.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 아니 어떻게 피해 나가시려고 자꾸 이렇게 적시를 안 내. 적시를. 윤석열 대통령. 특점이 하세요. 특점. 윤석열. 근데 저도 이제 대통령 연설에서 1번으로 꼽는 게 광복절 경축사고 2번이 3.1절 기념사입니다. 이제 그 두 연설의 또 공통점은 한일 관계와 관련이 있고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3.1절 기념사에는 한일 관계를 언급합니다. 과거사 얘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그 한일 관계를 그러면 미래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언급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걸 언급을 다 빼고 그냥 한일 간 협력, 뭐 안보 협력,
이런 우리는 그 글로벌 파트너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중추에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시다 형님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정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거? 아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런 내용까지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그때 연설문이 좀 비슷비슷했다 내용이. 예. 아니. 일본에 대한 좀 저자세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죠. 네. 아니 나 이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네. 되게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짜고 하지 않죠. 공연단처럼. 예.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방송입니다. 아니, 아주 근데- 자연스러운 방송. 네네네. 더 문제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취임사도 그렇고 광복절 경축사도 보면 뭐 공산 전체주의, 그 반국가 세력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대충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내부 분란을 조성하는 거죠. 편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반대편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편을 결집하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광복절 경축사 취임사 이런 중요한 연설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더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그 취임사건 광복절 경축사건 그 남북 관계를 거론하면 역대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화해협력을 말하지 않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광복은 됐지만 통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광복의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광복절을 되새길 때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갈라진 나라에서 그 우리 남측 안에 그 어떤 그걸 또 편을 가르고 북쪽에 대해서는 어떤 적대와 반목을 또 부추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광복절 경축사를 일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저는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제 곧 또 아직은 아니지만 8월 15일에 또 새로운 연설문이 나올 텐데 그러네요. 강 작가님의 충언과 조언을 좀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그 통합의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다는 뭐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좀 통합의 메시지. 여기는 좀 예. 안 하시네요. 예. 아니 일단은 반국가 세력들이 정말 책동을 부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다 형님 또 만나야 되는데 그거. 네, 네. 그렇습니다. 곧 만난다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라는 소식도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까? 예.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일 네네네.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강원국 작가님 모셨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만 하고 보내드리기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대권 잠룡 주자 중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를 글쓰기와 말하기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천기누설을 하면 안 되고 그럼 누가 안 될 상인가? 어려울 상인가? 그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분열과 반목과 적대를 부추기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고 차별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뭐 이런 사람 안 돼야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각자 생각.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제발 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소용 있는 말, 도움 되는 말, 네네. 어떤 우리의 발전과 진보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 눈여겨보고 그런 분들을 이제는 다음 대통령 아니 그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봤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음까지 이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 성대모사를 못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권 내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요? 저는 대선에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뭘 정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책 읽고 있었는데요. 네. 책 좀 제발 사서 읽으세요. 도서관에 가서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저는 책을 안 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정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사가지고 갔을 수 있구나 도서관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책 읽었고 셀카 찍었고요.
다양한 시민분들, 동료 시민분들 만나기 전부입니다. 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예, 정말 또 잘하시네요. 예, 그 정말 그 특징을 잘 포착하시는 게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화법이 비슷한가 봐요. 네네. 다 비슷하세요. 아까 앞서서 했던 정치인들도 예, 그것이 복사기 수준의 능력이시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요새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좀 쓰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글 그리고 지난 뭐라고 썼어요? 이제 처신과 관련되어 있는 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이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리고는 뭐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또 쓰시면서 이야기를 또 했던 것 썼어요? 같은데요. 지난 총선 내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적극 대비해가지고 많은 말을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에 글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아니 그분은 이제 시선 자체가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다보는들 그게 말이나 고압적인. 글에 예. 그게 좀 배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면에서 그걸 자꾸 느끼셨어요? 동료 네. 시민도 시혜적인 말한 시혜적인 내가 취급해줄게 동료로 너희들.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고요. 저는 셀카를 찍었는데 카메라가 높을 뿐입니다. 아니 시민을 굳이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국민 여러분 할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맥락의 말이다. 그래서 그 말 안에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네. 제가 정확하게는 이번에 올린 글 페이스북 글에는 동료 시민은 아니고요. 네. 이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오세훈 시장과의 그 예. KC 설전 있었죠. 하여튼 어려워요. 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대권 주자 잠룡군에 들어가는 정치인이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말하기나 글쓰기는 혹시 좀 눈여겨보신 게 있으실까요? 말들 다 잘하시는 분이시죠. 말들 다 잘하시는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면 말은 기교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해야 된다. 기계 무슨 차이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교는 테크닉, 네. 말재주. 네. 그로 하면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자기의 어떤 비전도 담기고 자기 어떤 신념, 신조, 그 다음에 남을 어떤 포용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했을 때 거기에 기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참 이렇게 그 말을 잘하는지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네. 막 청산유수로 막 달변으로 하는 말에 그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건 그야말로 이제 말재주에 해당을 하고 그 젊은 분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분은 안 돼요. 누굽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 그건 안 가능하신지 듣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건데 빨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 PK 사투리에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반드시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조국 장관, 야. 네, 조국 대표. 말을 아주 짧게 핵심 메시지를 조국 군더더기 대표가 없이 예. 전하는 스타일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젊은 현란하죠. 현란한 말재주가 있다. 드리블하는 능력이 예. 혀를 드리블하는 능력이 현란하죠. 그분은 약간 기교에 가까운. 예. 뭐 그교로 꼭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또 빠져나가시네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좀 호감 있게 어떤 지점 때문에 그러세요? 할 말하는 분이고 그게 바로 기계입니다. 기계. 저는 제가 그쪽 진영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합리적이시잖아요. 네네. 합리적이고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거 봅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이 이렇게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유승민 얘기하지 말고 배신자 얘기하지 말고 당의 본류를 지켜야 할 때 홍준표는 어떻게 평가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참. 홍준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빨리 알고 싶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분은 재밌긴 한데 네. 재밌고 이제 흥행에는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존재감을 또 드러내는 데는 좋은데 그런 면에서 역량이 있으시죠. 역량이 있으신데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아, 재밌기만 합니까? 네. 재밌는 뭐 개그맨도 아니고 그으셨습니다. 대구 시장인데. 네. 네. 한번 만나는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같이 방송하실 수 있게. 이게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아.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근데 아까 그 아까 누구 저 비상 누구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싫어. 우리 솔직한 강훈 작가님의 속내. 저는 강원국 작가님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싫다 좋다 이런 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도 하셨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와 진짜 폐부를 찌르네. 약간 이런 식의 방법이죠. 네, 맞아요. 정말 두 분의 케미가 오늘 정말 놀랍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해서 현행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앞으로의 잠룡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끝낼 때가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도 못하셨던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라는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아까 서두에서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희망이 꺾였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5주기 맞아서 이제 그런 희망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가능성과 희망이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네. 예.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요, 뭐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좀 정치권이 좀 이렇게 반목하기보다는 좀 만났으면 좋겠고 좀 터놓고 얘기하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다매체화되어 있는 유튜브 시대에 조금 생중계 또 하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좁히는 반목만 하다 보면 사실 양극화의 정치가 계속해서 그 비판받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면서 또 자기의 일관된 신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통해서 언더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 나는 그냥 우파야 혹은 나는 좌파야. 그러니까 진영에 소속된 게 사실은 내 일관된 신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네, 되는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새에 그냥 대세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자기의 일관된 철학이 많은 좀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오늘 재미와 의미 모든 걸 잡아가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분 덕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3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아까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이 소개해준 책인데요. 네, 변방에서 중심으로 요즘 가장 핫한 책입니다. 이 책의 대담자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